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냐 보존이냐를 두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성병관리소의 조속한 철거를 촉구하며 현장 단식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두천시 소유산 자락에 위치한 옛 성병관리소 건물입니다. 1970년대부터 20년가량 운영된 뒤 방치된 이곳에선 부지 개발과 역사적 보존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지역 여성들은 성병관리소 건물의 완전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 의장은 소유산 관광지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단식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지금 제일 1차적인 문제는 원형 보존을 위한 천막 농성장이 3동 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기 흉하고 관광객들이나 소요당 상인들이나 동두천 시민들이 왔을 때 너무 힘들어 하니까 있는 천막 농성장만큼은 빨리 철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곳이 국가폭력과 기지촌 여성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유일한 물적 증거라며 원형을 보존해 기록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7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보존 요구 농성을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장소가 없어지면 기억도 사라지고 역사도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농성을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 약속이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농성을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소유산 개발을 추진 중인 동두천시는 예산 부담과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원형 보존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존과 개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오는 25일 정부와 경기도, 동두천시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화협의체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 발굴 대상지에 포함된 김포시가 사우동과 풍무동, 고촌읍 일원 17.24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구역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김포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 및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입니다. 도시 외 지역은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 그 외 토지는 25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 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포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29년 11월 15일까지 재지정된 김포 한강 2신도시 일원 12.75제곱킬로미터까지 더해 총 29.99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부천갑 서영석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16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률 68.07%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지역위원회와 당원의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2028년 총선 승리, 2030년 정권 재창출을 향한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전진 기지가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영석 위원장은 18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계양구의회가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구의회 사무국장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재만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여 의원은
지난 7월 초 계양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사무국장과 언쟁하다 얼굴을 때려 문제가 된 바 있는데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사무국장이 고소하면서 여 의원은 경찰 조사 후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해당 사건은 지난달 16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사안을 심각하게 본 구의회는 사건 발생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민간 전문가 자문위로부터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요. 윤리특별위는 그대로 의결해 여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구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여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제명 당사자가 의결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개발부터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등 지역 발전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민선국이 부천시에서는 이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집행부인 부천시와 현안을 함께 풀어갈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로 가봅니다. 김영기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우선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저에게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시민의 주거 이동 그리고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도시 개발 사업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 조성과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중동 1기 신도시 정비를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과 더불어 서해안선 KTX 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사업, GTX B 노선 및 대장 홍대선 등 광역교통망 구축은 부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교통 편의 향상,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주거, 교통, 각종 개발 사업 및 환경 문제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충분한 토론과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기보다는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여야를 떠나 함께 협력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교통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0대 은평구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장을 만나볼 텐데요. 재선 의원으로 10대 은평구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신현일 운영위원장을 만나 운영위 운영 방향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10대 은평구의회가 안정적인 의회, 그리고 실력 있는 의회, 그리고 성과를 내는 의회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일정 회의 일정 조절하는 정도로 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의회 사무국의 규범이나 규칙들을 관리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실력을 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의회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 의회에서 도대체 구의원들이 뭘 하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지내보면서 의원님도 솔직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바깥으로 국민들께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작년에 25년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바뀌어 갔는지를 다 보고를 받을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의장님과 함께 홈페이지 좀 개편을 좀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의원님들이 조례발의나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솔직히 조문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포그래픽이나 아니면 쉽게 웹툰 같은 걸로 편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취지로 이런 조례나 의정 활동을 했으며 그것들이 어떤 사업으로 그래서 주민들께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의회의 이제 주된 역할이 이제 집행부에 대한 견제인데요, 감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목적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지를 할 거고요. 하지만 예산 낭비다 아니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지난대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제 새로 신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통합 설치도 이제 무산이 됐지만 다시 한번 서울시나 교육청 그리고 구 시의회가 다 같이 지금 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녹번천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아마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혁신파크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매각 단계에서 지금은 일단 보류하고 조금 더 주민과 그다음에 은평구 그다음에 여러 단위의 의견들을 청취하자라는 아마 쪽으로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은평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에 도움되는 곳으로 탈바꿈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가시적인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소 부분도 은평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LH 쪽하고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그다음에 공공청사 부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박주민 의원님이나 성범재 시의원님, 이병도 시의원님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멱천동, 그다음에 등기소 이런 여러 가지 공공청사와 LH와의 협력을 통해서 주택 공급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했던 편의시설 제공을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등기소나 중학교, 혁신파크, 녹번천 같은 중요한 현안들 공약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반드시 4년 안에 성과를 주민들께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 제설 취약지역이라든지 놀이터, 공원 부분들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던 부분들은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주민들의 민원 그 다음에 현안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만 19세에서 30곳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자동으로 제출돼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서울시는 4,000명 이상을 선정해 오는 12월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